결국은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요. 국방 FM 시사 토크쇼 프리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장병들과 젊은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운컴퍼니의 최준형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를 돕는 형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 자체에만 신경을 쓰기 쉬운데요. 당연히 관련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피해를 방지하고 또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음. 근로기준법은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생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취업 준비를 다 마치면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그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되고요. 네. 대다수의 기업은 당연히 그 선량하게 또 운영되고 있고 규정된 법과 기준에 맞춰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일부의 그런 문제 있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 취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질 줄 안다는 것은 외부의 그런 위협이라든지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그 일과 관련된 중요한 네,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일단은 몰라서 당하는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쵸,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럼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최저임금부터 알아보시죠. 2024년 올해 최저임금 혹시 얼마인 줄 아시나요? 저희 스테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계속 캠페인이 나가요. 네, 예,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압니다. 아, 9,860원인가 80원인가 9, 0 예, 예. 1,860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동안에 최저시급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시급으로 사실 이야기하면 좀 헷갈립니다. 음. 뭐 당연히 9,860원인 거는 이제 뉴스나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서 이미 그 정보를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로 주어지는 임금의 그런 내용들로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급제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네. 월급 또는 뭐 이제 알바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급제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1급은 78,880원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그 최저임금에서 곱하기 8을 하면 됩니다. 네. 8을 하면 되는데 이제 월급을 따져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네.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음. 근데 이거를 그냥 곱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곱해 보면 숫자가 달라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은 4주니까 네. 곱하기 4를 해버리면 최저시급은 157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206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네.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주휴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5일을 근무하면 네.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네. 하루에 대한 일당을 책정해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5일을 근무하면 6일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6일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산들도 누락이 돼 있고 또 하나 한 달이 딱 4주로 끊어지느냐라고 하면 7 곱하기 4는 28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1인 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4.345주를 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4.345주 곱하기 그 다음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더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206만 740원이 되겠고요. 실제로 조금 쉽게 계산하면 월급은 최저시급 곱하기 209시간을 곱하면 그게 이제 그 실제로 받을 월급이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주휴수당이 나오고 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네, 사실은 최저시급이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개념이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네. 최저시급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그 잘못된 고용주와 대화를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직장에 네, 이제 네, 상시 이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 네, 이건 뭐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네. 저 최저시급은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요것만 딱 해서 네. 받는데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네, 복잡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좀 받을 때도 네, 눈 똑바로 뜨고 받아야 되겠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괜찮은 회사, 그러니까 네임드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 시급 자체를 따져볼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또 많으니까. 예, 많은 연봉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 또 괜찮은 처우를 받고 일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네.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 기준 한 달에 적어도 206만 740원 이상은 받으셔야 네.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복잡한 이 내용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또 그 월급을 받는 이런 조건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체불에 대한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의외로 상당히 그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입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벗어나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겠고요. 그 매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뭐 당연히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도 가끔씩 강의 다니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마 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 뭐 이런 거 자기들이 이제 줄 수 있는 현물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회사 상황이 안 좋거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난감한데 결국은 사업주가 제대로 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민사가 아니라 네. 형사 책임을 묻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임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불은 굉장히 세군요.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데 네.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금 사정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일시적으로 임금 체불이 된 경우는 그러면 그때도 이게 다 처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간이대 지급금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서 뭐 얼마 전에 생긴 이런 제도는 아니고 네. 상당히 꽤 오래 유지가 그런 돼 제도가 있었던 있군요. 네, 그렇죠. 뭐 있었는데, 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한정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네, 일단은 당장 받아야지 생활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이대 지급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그 노무사분들이나 좀 오래 그 근무를 하셨던 법무사분들 또 변호사분들은 소액 체당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액 체당금이 이제 간이대 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많은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소액 체당금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필기하실 수 있으면 간이대 지급금 요것만 딱 기록을 해 두시면 네. 나중에 인터넷에 얼마든지 그 절차들은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들을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요. 당연히 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퇴직금이지 않습니까? 네. 퇴직금도 최대 70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합쳐서는 그러니까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서 이렇게 그 돈을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해 보면 월급이 나는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임계점이 있겠죠. 그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손해 보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 정도라면 최대 2달 반 정도. 그 다음에 3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2달 정도 회사를 좀 더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불법이나 뭐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사업주가 뭔가 불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일부러 뭐 날 골탕 먹이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청도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네. 계신 분들이 바로 사법 경찰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지급금.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줘야 되지만 음. 형편이 어려워갖고 이걸 못 주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네. 나라가 네. 간이로 네. 그만큼을 뭐 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대지급 그러니까 네, 그쵸. 대신 일단 지급을 해주고 나라가 네. 그건 나중에 사업주하고 해결을 그쵸. 하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아까 퇴직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퇴직금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또 많은 그 신입 사원 분들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근속 연수가 길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시고 1년 이상 그 한 회사에 일을 하셨다면 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되겠고 이제 뭐 그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좀 나쁜 사업주를 예로 들면 뭐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퇴직금 내용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조건 뭐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던 간에 결국은 그 시간을 근무했다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그러니까 그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휴업 수당도 있는데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사업주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네. 나는 근무를 하고 싶은데 사업주의 잘못된 판단이나 그런 회사의 운영으로 이유 때문에 네. 휴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쵸.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네.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그래서 거죠. 본인의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요거는 좀 차이점이 5인 이상 사업자들한테만 네.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취업을 하기 전에도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네. 이런 네. 것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네네. 또 생각지도 않았던 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 준비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네.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형 다운컴퍼니의 최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